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은 한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대선 이 본선거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국 시간 3일 아침이었죠. 달라스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인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전격 단일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20대 대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한국 시간 3일 새벽 2시간이 넘는 회동을 갖고 조건 없는 단일화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일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뜻을 모으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후보 사퇴의 뜻을 분명히 했고 선관위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윤석열, 안철수 후보 이 단일화 상당히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 사항인데, 이렇게 단일화가 이루어진 과정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2일 밤 TV 토론이 끝나고 두 후보가 만났다고 네. 들었어요. 그럼 TV 토론이 끝나고 전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그동안 이 다양한 라인을 통해서 서로 간의 대화가 있었고 그 중심에서 가장 실무진으로 대화를 한 이들이 안철수 캠프의 이태규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근접한 대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고 그날 윤석열 후보가 결렬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하던 그때도 사실은 많은 이 쟁점들이 나름 타결이 된 상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후보끼리 만나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며칠 전만 해도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이 네.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이유는 뭘까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데는 정권 교체 실패 시 책임론을 조금은 피하고 동시에 보수 진영 안에서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풀이됩니다. 네. 안 후보의 기류 변화가 감지된 것은 지난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라면서 단일화 논의의 여지를 남겼었습니다. 예. 안 전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완주에 실익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양쪽 진영이 더욱 강하게 집결을 하는 데다 국민의힘이 표로 전략적 단일화를 호소하고 나서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끝내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면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존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윤석열 후보가 최근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책임을 좀 미루면서 만일 윤 후보가 패할 경우 그 책임이 온전히 안철수 자신에게 더 씌워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안 전 후보로서는 조건 없는 단일화를 내세워 보수 정권 내에 공간을 확보해 향후 정치 이 행보를 도모하겠다는 이른바 좀 실리를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안철수 후보가 2011년 정치 입문 이후 새정치, 다당제 소신을 강조해 왔잖아요. 네. 자, 그런데 제1야당과 합당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당원 또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한때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안 후보의 결단을 환영하는 글들도 일부는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뤄진 단일화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이뤘습니다.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뽑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까지 안철수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단일화한 데 대해서 국민적인 실망감과 분노, 정치적 치명상은 당분간 가라앉기 힘들 것이다. 10년 내내 비례대표 확대와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항상 단일화와 합당을 선택했다라면서 실제로는 본인 실리를 챙기면서 입으로만
명분과 대의를 부르짖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 2월 23일에서 28일 전 세계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 국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 중에서 안철수를 찍은 이들은 자신의 표가 무효표가 됐다라면서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외 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후보 사퇴 기간을 재외 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상당히 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안철수 전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했지만 그걸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 업무는 하지 못했다. 네. 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사실상 단일화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 차기 정부 국무총리 등 입각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내비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양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 조건 없는 단일화였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안철수 전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다당제는 여전히 본인의 소신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선거의 승패에 상관없이 민주당이 얘기한 다당제의 기반이 되는 내용을 함께 합의해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제1야당과 합당을 선언한 마당에 다당제 발언을 한 것은 솔직히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을 윤석열 후보도 동의한 것인가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을 선거를 앞둔 정치 쇼다 이렇게 폄하를 해왔었습니다. 네. 자, 이제 단일화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관심사가 이 단일화로 인한 결과. 그렇죠. 현실적으로 1+1이 2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표들이 다 윤석열 후보에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보수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어서 안철수에게 표가 가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워낙 이번 대선에 네거티브가 셌고 그래서 어떤 중도로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표가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에게 고루 가고 또 나아가선 이럴 거면 나 아무도 안 뽑을 거야 하고 실제로 투표장에 안 가는 이들의 표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1+1이 2 이렇게 산수처럼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상대 진영의 소극적 지지자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 윤 후보의 상대적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행정 경험 부족과 너무나 좀 강한 보수 성향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윤 후보 지지층의 결집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위협을 느낀 민주당 진영의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여론조사가 몇 가지 나왔는데 물론 이게 단일화 이전에 가상으로 만일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의외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결과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아마 단일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역풍이 불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우선 이제 어제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일화를 가정을 하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단일화가 결정이 난 후에는 여론조사 이제 공표가 다 금지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 표심, 이 여론의 향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그 당시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투표 하루 전날 마지막에 철폐,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네. 그때 보수당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는데 결국 투표장에는 이 진보 지지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더 결집을 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으로 노무현 후보가 근소하게 이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단일화 이후의 역풍으로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분명 존재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한 사람들이 원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서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건데
이제 오히려 그 반대로 이재명을 지지해서 반대 세력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민주당의 바람이지 실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의 유리해진 국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행 지표보다는 후행 지표로서, 그러니까 그 후행 지표를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함께 이 두 후보가 손을 잡고 만세하는 뭐 사진이나 이런 과정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서, 사진으로서, 영상으로서, 과정으로서 남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유권자들의 뇌리에 각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후행 지표로서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 표가 상당 부분 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이번 단일화가 훨씬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인터넷상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난하고 비토 또 뭐 "안철수가 또 철수했다." 뭐 "정치를 희화화했다." 뭐 이런 비난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비난 글들이 올라올수록 이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하던 표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올 수 있나?' 뭐 이런 의문도 드네요. 실제로 정치가 명분 싸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낙선을 하면서도 지역주의를 타파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선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것을 계기로 바보 노무현 이런 별칭도 불리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제3지대를 만들겠다고 정치에 나와서 이제는 양당제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만한 요소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칭찬을 해서 그 지지자들을 끌어안는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통합 정부를 과연 누가 더 잘 만들 것인가, 이런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로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단일화 효과가 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오히려 당선 이후 부담만 안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윤 후보 측에선 초반에 단일화를 추진할 때 집권 이후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되는데 집권 초기 정부 구성부터 추진까지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것은 이제 여론의 지지밖에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중도 성향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봅니다. 네. 이 단일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이 안철수 전 후보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이가 워낙 좋지 않았죠. 그동안 장외 설전도 오고 네. 갔는데 자,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이 두 사람의 단일화로 인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니냐,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선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당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하는데 네. 사실 이건 조금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월에 당대표로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당대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그렇게 또 허술한 정당도 아니고요.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준석의 역할과 공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만약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한다라면 내년 임기 6월까지는 무난하게 잘 갈 거라고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당과 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후보와 후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후에 뭐 인수위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인사를 참여시키는 공동정부 형태로 가는 그런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당권에 관한 내용들은
이 후보들 간의 합의로 그렇게 쉽게 이뤄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